저희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에선 다양한 법원 경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 지역을 항공뷰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시흥 능곡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쪽이 시흥 능곡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지금 북쪽으로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북쪽으로는 시흥시청이 보이고 큰 도로변 따라서 쭉 서해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돌면서 보면 시흥 장현 주공아파트 보이고요. 지금 남쪽으로 돌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남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번 경매 물건이 위치한 곳인데 항공뷰는 보이지 않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번 경매 물건의 로드뷰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이번 경매 물건이고요. 1층은 상가, 2, 3, 4층 이렇게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로드뷰를 따라서 보여드리면서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역인 시흥 능곡역 서해선역이죠. 가볼 건데요.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편 상황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주변 살펴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변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몇 블럭 북쪽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북쪽으로 쭉 길 따라 가다 보면 시흥 능곡역에 가까워지면 이제 조금 본격적인 근린상가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로 생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말씀드리다가 어느 정도 도착을 벌써 했네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정면에 보시는 조그만 입구가 시흥 능곡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변 지도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 지금 표시된 붉은색 지점이 이번 경매 물건의 위치고요. 조금 전에 로드뷰로 보여드린 장면이 이렇게 북쪽으로 시흥 능곡역까지 올라온 길을 보여드린 겁니다. 주변 지역 잘 모르실 분들 위해서 간단히만 대략 말씀드리면, 우측이 능곡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흥 능곡. 그리고 좌측이 시흥 장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 장현은 공공택지지구가 서쪽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장현지구는 좀 큰 편인데, 이 지역 자체는 보신 대로 로드뷰에서 좀 새로 생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역 주변은 아무래도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이제 역 주변에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고, 지금 형성돼 있죠, 이미 어느 정도. 그리고 어찌됐건 신도시 형태로 새로 생긴 지역이라 지금 초등학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다 주거지의 필수 요소인 학교가 다 초중고가 들어와 있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서해선 시흥 능곡역이지만 신안산선이 서해선에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은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정보 좀 보여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드뷰로 역까지 6분 정도 도보로 시흥 능곡역까지 걸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서울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한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하철로 지금 가는 것을 보여드렸거든요. 위치는 이곳이 이제 용산역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표시한 곳이. 그래서 1시간 9분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도보는 아까 한 6분에서 9분 정도, 그리고 20분 정도 서해선을 타고 부천 소사역에서 환승하시면 용산역까지 약 30분 정도 1호선 타고 가서 총 1시간 9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물건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로드뷰에서도 보셨겠지만 해당 경매 물건의 정면 사진 모습이고요. 요 흰색 다가구 1층은 상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후면부입니다. 뒤쪽이고요. 그래서 공부상 소개를 좀 드리면 1층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66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그리고 1층 뭐 계단 형태로 나와 있는 약간 필로티 느낌으로 떠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2층에 두 가구 120제곱미터쯤 되고 3층에 한 가구 112제곱미터쯤 되네요. 그리고 4층에도 한 가구에서 81제곱미터쯤 되는 건물입니다. 밑에는 주차는 1층 지역에 아마 하시면 되는 걸로 보이는데 4대까지 공부상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평면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1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매점, 상가가 하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죠.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리문으로. 그래서 화장실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는 곳도 있습니다. 2층은 두 집이 공부상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랑 계단 쪽 이용해서 오면 현관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201호 같은 경우에 방이 3개, 거실 하나, 주방 뭐 이런 구조고, 제가 구분을 해서 펜을 좀 색깔을 달리 해드리면 파란색으로 해드리면 202호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있고 거실, 주방 이 부분이 욕실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201호 같은 경우도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계속 할게요. 화장실 하나 있고 화장실 2개, 이렇게 화장실 2개 보이네요. 3층 평면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202호 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공부상 202호가 복층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2호 상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2호를 파란색으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호는 그래서 3층에서는 입구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3층에 여기 화장실 하나 보이고 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202호 상부 위층 쪽은. 그리고 301호 쪽은 빨간 펜으로 해드리면 현관으로 이렇게 301호는 3층에서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방이 하나, 둘, 3개 있고 주방, 거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2개 이렇게 2개 있네요. 4층의 평면도도 보여드릴게요. 4층 쪽은 현관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욕실, 화장실이라고 할게요.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방 하나, 둘, 3개 있고요. 주방, 거실 있고 조그맣게 다용도실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이쪽에도 하나 더 있죠. 화장실이 총 2개, 방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4층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베란다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락 구조가 이렇게 다락층이 별도로 4층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상 그리고 감정평가서상 나온 걸 기준으로 지금 평면도 소개를 드린 거고, 실제 물건의 뭐 상황이나 이거는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감정평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해당 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81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지금 층이 4층까지나 있다 보니까 총
약 169평 정도 나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요. 개시 결정은 22년 7월 21일에 있었고 강제 경매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감정평가의 구성을 좀 보시면 지금 토지 부분이 약 10억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건물 부분이 6억 8,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3억 좀 안 되게 평가 금액이 나와서요. 총 평가 감정평가 금액은 20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그 매각기일 내역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0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었고요. 원래 23년 4월 20에 보시면 감정가 그대로 처음 진행이 원래 되거든요. 근데 유찰되었었다가 5월 25일에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24일 날 약 14억 정도의 최저 매각가로 진행이 됐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변경된 날짜를 다시 1회로 잡아서 8월 24일에 최저 매각가 약 14억에 진행된 게 1회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감정가로 원래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두 번째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변경이 있어서 1회로 다시 표기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는 다음 경매는 23년 10월 5일 예정이고요. 최저 매각가 요게죠. 최저 매각가 약 9억 8,300만 원 정도의 9억 8,400이 좀 안 되네요. 이 정도의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23년 11월 9일에 약 6억 8,800만 원 정도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서도 유찰이 되면 12월 14일에 약 4억 8,2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점유 및 임대차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1층은 일단 서류상 임차인이 있는 걸로 보이진 않고요. 2층부터 3층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현황조사 시에 현황조사관이 202호의 임차인분은 만나신 걸로 보여요, 대면으로. 그래서 얘기는 하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다 만나서 자세히 현장에서 확인은 못 하신 걸로 보여서 서류상으로는 전입세대 연락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신 서류를 보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층 상가 쪽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2층을 보시면 임차인이 22년 4월에 전입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22년 5월, 그리고 3층에는 21년 11월 5일 날 전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해당 건에 그 말소기준 등기가 등기부상 21년 10월에 설정된 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입일 기준으로는 이분들이 대항력이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잘못하면 인수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입일자 보시면 제일 빠른 분이 301호 분이 21년 11월이 가장 빠른데, 이분도 등기부상 말소기준 등기로 보이는 근저당이 보단 후순입니다. 21년 10월이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수 여부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실거래가 및 매각 통계를 보통 제가 안내를 좀 드리는데, 입찰에 도움이 되시라고. 근데 해당 지역이 대부분 신축 건물들이고,
그러다 보니 실거래가도 거의 없고 당연히 이전의 매약 통계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건 공시가 정보 정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약 26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네, 연면적도 나와 있죠. 일단 공시지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단위당 126만 3천 원입니다. 토지의 면적에 비춰서 계산해 보시면 공시지가 총액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이 연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 주택 가격은 6억 3,200만 원이 공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가격을 좀 참고하셔서 입찰하실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뭐 이 외에도 주변 지역의 시세나 뭐 여러 투자 가치, 미래 가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변수들 고려하셔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다양한 법원 경매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째, 매수 신청 대리 서비스입니다. 입찰 대행 또는 동행 서비스인데요. 입찰을 대행해 드리거나 동행해서 입찰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물건 정보, 권리 분석, 입찰가 분석 및 제안이 포함된 물건 확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도 진행 서비스, 즉 명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점유자와 연락 및 대면 접촉을 대행해 드리고 인도 일정 조율, 협의를 대행해 드립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법원 경매 과외 서비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매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케이스 연습까지 초보도 단기간에 혼자 입찰이 가능하도록 핵심만 과외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법원 경매 온라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권리 분석, 입찰가 상담, 경매 절차 등 다양한 경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해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의뢰해 보시죠.